그 전지현 원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그 취임 전에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제 유튜버가 도는데 나는 친윤이고 친윤이니까 친윤을 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있으시죠? 그 당시에 발언한 거는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2023년도 네. 4년도의 일입니다. 그러죠. 근데 임명된 이후에 3월 17일 날 임명된 후에 직원들과 면담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는 나가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고요. 어떤 직원에게 한덕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요. 김문수가 되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제가 직원들이랑 그러니까요. 면담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면 정치 보복이라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네,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부처에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단호하게 하셔가지고 네. 만약 이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해임 사유예요. 좀 단호하게 좀 감찰해 주세요. 예, 들어가시고 자리 들어가세요. 장관님 네. 바로 여쭤볼게요. 네, 여성 수용 시설 인권 침해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네, 과거의 군사 정권에서 윤락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네. 여성들을 강제 수용했고요. 네, 윤락 행위를 하게 될 현장 우려가 있는 여자란 명목으로 네, 객관적인 기준이나 네, 당사자들 동의도 없이 감금 폭행을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경기도 오산시 미군기지 근처를 지나다 강제로 봉고차에 태워져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윤락 여성이 아니라고 울골보겠는데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네. 자국 국민 여성에게 네,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실 화해인에도 이 사건을 조사한 뒤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네. 규제를 했고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피해자들은 아직 단 한 푼의 보상도 배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일부 승소 판결을 1심에서 했는데 여가부가 장관님 취임하기 3개월 전에 항소를 했습니다. 네, 항소한 건 아세요? 네, 항상 알고 있. 네, 혹시 이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를 보고 받았는데 제가 취임 이후에 이 사건을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이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고령의 이제 생존자고요. 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법원이 소송 비용을 대납할 정도입니다. 네. 어떠세요? 항소를 유지하는 게 맞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받고 바로 제가 저희 가치관으로는 이 부분의 인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어서 바로 법무부에 항소 취하에 대한 그 지위를 검토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네, 불필요하게 항소하지 않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입니다. 맞습니다. 법무부가 여순 사건 피해자, 삼청교육대 피해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서 항소, 상고 다 취하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와는 달라요. 네.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네, 하여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주고 네,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 네, 또는 또 회복,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장관님 나는 네. 봄 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10년 동안 네,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여성 건강센터를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여성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실명 진료를 받기 네. 힘들어서 여기를 다니는데 의료 심리 상담 지원을 받습니다. 네, 전국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서울시가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센터를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정부 차원에서 네. 실질적으로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장관님도 이 부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네, 서울시가 이제 부적절한 결정을 한 건 맞고요. 특히인데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네, 위기 청소년 지원은 지자체에만 맡기는 네. 게 아니라 청소년 복지법에 따라서 의료 지원 문제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나는 봄이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청소년들이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 기회에 장관님께서 네. 좀 정부 차원에서 네. 아니면 전국 권역별로 이러한 기관들 대체 기관을 좀 설치를 해서 네. 위기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갈 곳이 없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 부처 차원에서도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곳곳에 있긴 한데 이미 필요해서 운영 중인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폐쇄되는 과정에는 좀 저희가 살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그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전향적 검토해 주시고요. 네, 최근에 그 한 극우 단체가 네. 하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교 앞에서 네, 소녀상 철거시를 한다는 뭐 예고한다는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시법 8조 5항 학교 네. 주번지로부터 집회 시는 학습권을 침해하니까 안 됩니다. 네. 근데 요 기관 단체가 과거에 위안부법 폐지 국민운동의 대표고요. 리박스쿨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시죠? 댓글 공작의 대가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해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극우사상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네. 사회적 문제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육부나 학교, 독립운동가, 뭐 시민단체 등 강하게 반발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우리 주무부처인 성평등 여자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적극적으로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마 그 언론에 다른 그 경찰에서 이런 그 학교 안에 학교 앞에서의 시위에 대한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저희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 다만 언제라도 이런 시위가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저희가 우리 부처 차원의 고민과 그 고민의 결과를 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여성 납치, 네. 감금, 인신매매 이건 규모와 실태는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캄보디아에서의 그 피해 실태가 아직 저희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네. 피해자가 여성인 사안에 대해서도 성평등부의 관할이죠. 네, 맞습니다. 뭐 향후에 어떤 뭐 조치나 한국에 돌아온 피해자들에 대한 네.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걸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네. 그 저희가 일단 그날 캄보디아에서 유흥업소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피해자 중에 한 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에 추가로 그러니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저희들에게 피해 관련해서 이시매매 피해자를 피해자 확인 신청을 하고 구조를 받고자 원하시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떤 성평등부가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피해자분들이 좀 제대로 네. 지원을 받고 또 긴급 보호나 뭐 의료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에 좀 네, 차질 없이 될 수 네. 있도록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그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네.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디클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성교육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생, 중등학생 네. 눈높이에 맞는 네, 뭐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SNS가 확산되고 법 인식이 부족하고 또 어린 청소년들이 이거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면서 왜곡된 놀이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40%가 청소년이고요. 네, 피해자도 40%가 청소년입니다.
그 피해자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구조적인 악순환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향후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디클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실질적인 네. 디지털 윤리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좀 내실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온라인 성착취에도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또 하나 이제 연결 혹시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네.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방문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뭐 근무 환경이나 직원들의 뭐 업무나 이런 건 문제 없었나요? 업무 공간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인력이 충원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이제 디지털 이런 피해자에 대한 네. 삭제, 네, 지원, 상담 연계를 하는데 네, 뭐 인력이 보니까 40명 안팎이고 네, 근데 1인당 그 담당 건수가 약 15,000건, 네, 상담 연계 지원은 1인당 2,000건 등 상당히 좀 업무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장관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직원 수에 비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가지고 좀 개선 방안이 있는지 네. 한번 봐주시고요. 네, 또 하나가 장관님께 뭐 이제 감사드릴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장관님께서 선수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현장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느낀 점 뭐냐면 관련 기관들 그러니까 구청, 네, 뭐 경찰서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그리고 서울시 네, 중앙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네.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네. 했습니다. 네, 지금 12곳에 이제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장관님이 너무 잘하듯이 지자체는 경찰에 떠넘기고요. 경찰은 네. 지자체 넘겨요. 결국은 성평등 가족부가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네. 리더십을 가지고 네, 좀 해야 된다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장관님 뭐 지난번에 했듯이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있듯이 성매매 의심 업소에 출입 지도할 수 있는 권한 네, 지난 정권 때는 그런 걸 활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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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롭게 해결하고 폐지하는데 네, 장관님이 더욱더 네, 신경을 써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실 말씀 하세요. 네, 아닙니다. 네, 저희 성평등 가족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